올해 35살의 이예나 씨는 평소 활발하고 말 많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를 붙잡는 건 피곤함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입니다. 일도 대화도 예전처럼 쉽지 않은 예나 씨. 조금씩 조용히 그녀의 일상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예나 씨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설명되지 않는 슬픔이 묻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나 씨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번아웃이라도 온 것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용히 스며드는 마음의 경고, 우울증. 그 비밀을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 인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연 교수님과 함께 조용히 스며드는 마음의 경고, 우울증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우울증이란 어떤 질환이고 일반적인 우울한 기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흥미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정상적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의 기능과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면서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를 넘어서서 의욕 저하, 수면 변화,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무가치감 등의 동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발생하지 않고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 취약성,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수면 부족 및 호르몬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기분 저하, 의욕 감소, 불면 또는 과수면, 폭식 또는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및 무가치감, 피로감 등이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자살 생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장인은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직장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와 No!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강함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변화 등 명확한 의학적, 생물학적 원인을 가진 질환입니다. 개인의 의지 문제로 설명될 수 없고 누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한 번 더 Yes와 No! 우울증 환자도 겉으로는 밝아 보일 수 있다? 우울증 환자도 겉으로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고통을 숨기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면 우울증 같이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도 있을 수 있죠. 외모나 표정만으로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변화, 의욕 저하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우울증 진단은 기본적으로 상담 및 문진을 통해서 증상 지속 기간, 기능 저하 정도, 중등도 등을 평가합니다. 신체적 질환이 있을 때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빈혈 검사 등이 진행되고 이외에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보고 척도,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임상심리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울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우울제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아주 경한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운동과 같은 활동을 추가하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비약물학적 치료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며 인지행동 치료나 대인관계 치료와 같은 정신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과 환경에 맞춘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와 No.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주요 우울 장애는 치료 없이 방치하면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울증의 자연 회복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된다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울한 기간에 미세한 뇌 손상이 진행되는데 특히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뇌 손상이 오고 이후에 재발이 잘 되고 재발되었을 때 치료 반응이 떨어지고 또 해마의 손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치매의 위험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않고 지내는 우울한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뇌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우울제가 중독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항우울제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의존성, 내성, 갈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항우울제도 갑자기 끊으면 일시적인 중단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하면서 서서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약이 중독된다고 하는 소문은 치료 초기에 처방하는 안정제, 수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들은 실제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 기간 동안 안정제, 수면제 약물을 보조제로 처방하게 되고 항우울제가 작동하게 되면 보조제들은 중단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재발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입니다. 유전적 취약성, 스트레스 민감도, 수면 패턴 변화 등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 회로가 더 민감해져서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료 초기에 약을 너무 빨리 중단하거나 스트레스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재발률이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감기는 증상이 좋아지면 바로 약을 중단하는데 마음의 감기는 좋아지고 나서도 1년 정도 지속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재발이 줄어듭니다. 과거 일을 되씹는 것을 반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심리 과정이 우울증이 재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챙김은 주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으로 이러한 반추의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과거에 머무르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면서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울증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 예방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은 뇌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강화합니다. 업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서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초기 단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셀프 케어와 같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물 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언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챙겨주거나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일상 속에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걸렸다거나
강하게 마음먹으면 된다든가 하는 등의 말씀은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살에 대한 생각이 의심된다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지만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가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창피한 질환이 아닙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힘들다는 신호를 느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으며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스며드는 마음의 경고,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울증은 혼자 견뎌야 하는 병이 아니에요. 조용히 스며들지만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변화를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저 메디엘이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할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우울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흥미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에요.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걸 넘어서 의욕 저하, 수면 단화, 식욕 단화, 집중력 저하, 무가치관 등의 동반 증상이 함께 나타나요. 우울증 진단은 의사와의 문진, 갑상선 기능과 빈혈 검사,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임상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이뤄져요. 치료는 항우울제를 통한 약물 치료가 기본이에요. 다만 아주 가벼운 우울증인 경우 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한 비약물학적 치료로 진행하기도 해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으로 뇌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서 고립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증상이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의 전문가와 상담해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